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 박미라입니다. 시장에 이슈가 될 종목 선정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 만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현진 멘토가 선정한 오늘의 종목 탑5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차인데요. 최근 기관의 매수가 강한 종목이죠. 자동차 중에 대장주 현대차 들고 오셨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아 ST인데요. 거래소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 5일선 따라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쿠쿠전자. 최근 중국에서 북미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 코스닥의 IT 부품주인데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K텔레콤인데 대표적인 통신주이죠. 오늘 3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탑1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차인데요. 미국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현대차 대표적인 자동차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국내 시장에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세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회복세가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강세로 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달러 강세 흐름이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환율의 우호적인 여건을 받지 않을까 싶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여러 국가들 중에서 자동차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의 현대차가 이제 환율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엔화 같은 경우 원엔 대비해서 약세는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BOJ 회의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완화책을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엔화가 현재 시점에서 급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엔당 9.1엔대 정도에서는 거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엔화 약세에 대한 부담은 많이 덜었고 달러 강세에 의해서 수출 채산성이 개선된다면 현대차는 분명히 지금 관점에서 바라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 한전부지 이슈 때문에 참 많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많이 밀렸고요. 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약 4년간 80조 원 이상의 그 자금을 자동차 개발에 좀 투자를 하거든요. 한전 부지에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썼고 앞으로 80조 원의 자금을 집행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는 현금이 많다라는 것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전 부지 이슈에 대한 부담은 이제 좀 많이 덜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가 그럼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10% 초반대 점유율은 유지는 하고 있어요. 점유율을 더 이상 뺏기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환율이 우호적으로 돌아섰을 때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네시스의 판매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BMW나 벤츠에 이어서 판매량 3위를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이라든지 성능 면에서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또 현대차 매출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국내적인 모멘텀인데 4월달 초에 서울 모터쇼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글로벌적인 모터쇼는 자동차주를 한두 번씩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린단 말이죠. 국내에서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히 견조한 모멘텀 좀 받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차트적으로 보셔도 지금 바닥권에서 돌려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흐름들 그리고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상승한다면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2월 중순부터 좀 바닥을 찍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의 주가를 좀 기억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많이 배고프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20만 원 뭐 중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만 진행이 된다면 뭐 20만 원 중반대까지 충분히 네. 올라갈 수 있겠고, 뭐 최종적으로는 그 다음 매물대가 있는 23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대응 전략 확인해드렸습니다. 탑2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동아 ST인데요. 국내외 바카스 매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거래소 쪽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종목 동아 ST 살펴볼 텐데 주가를 보면 최근 5일선을 따라서 좀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호재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좀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모멘텀이 이제 바카스입니다. 사실 동아제약 하면은 이제 바카스 네.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동아제약이 이제 동아 소시홀딩스와 동아 ST로 이제 분할이 되면서 동아 ST가 뭐 예전에 동아제약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리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카스가 나온 지가 거의 뭐 50년이 넘었습니다. 효자 상품이죠, 거의. 그렇죠. 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매출이 계속해서 좀 최대치를 연간으로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한동안 그 비타 500 때문에 좀 밀렸던 그 매출이 지금 다시 회복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예전에 그 신문기사에 그런 말이 네. 있었어요. 바카스를 20년 드시던 할머니가 비타 500으로 드링크를 바꿨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카스가 실제로 매출이 좀 많이 꺾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바카스가 피로회복제라는 기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타우린의 효과들을 광고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네. 최근에 또 현대인들이 좀 피곤하다 보니까 또 바카스를 맞습니다. 더 많이 찾는 흐름들이 네. 나타나지 않나 싶고요. 바카스 같은 경우 지금 이원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바카스는 두 종류로 나옵니다. 바카스 D라는 게 있고 바카스 F라는 게 있는데 네. 바카스 D는 이제 약국용에서 판매가 되고요. 바카스 F는 주로 이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용량이 이제 F가 조금 더 많아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그런데 타우린의 함량은 바카스 D가 F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바카스 F는 드링크적인 요소를 강화시켰고 네. 바카스 D는 피로 회복제적인 요소를 강화시켰다는 거죠. 조금 더 의약품과 관련돼 있는 좀 밀접한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D 그래서 같은 경우가 네. 네네. 그래서 이원화 전략으로 이제 두 종류 모두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글로벌 수출도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항생제인 시벡스트로가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벡스트로라는 게 항생제인데 기존에 나와 있었던 항생제는 출시된 지가 1년, 2년, 뭐 길게는 3년까지 되었기 때문에 내성이 어느 정도 좀 생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벡스트로는 이제 막 판매가 되고 있는 항생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항생제보다는 분명히 효과 면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적극적인 R&D입니다. 이게 제약주면은 반드시 신약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신약을 뭐 만들 수 있느냐 혹은 네.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인데 현재 동아ST는 임상 3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임상 3상이 완료된 품목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신약적인 모멘텀 기대할 수 있고요. 끝으로 각종 대회를 후원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스포츠 대회 후원이라든지 자체적인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 글로벌 신약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잠시 차트를 보시면은 위에서 떨어지는 추세는 일단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관점에서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권을 돌려내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양수급이 좀 궁극적으로 같이 몰리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 ST 바카스뿐만 아니라 신규 항생제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탑3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쿠쿠전자인데요. 렌탈 시장에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쿠쿠전자 하면 대표적인 밥솥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 흐름이 그래도 중국에 의해서 북미 시장에서도 좀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좀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후쿠전자면은 밥솥 관련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익숙하실 만한 그렇죠. 종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밥솥의 성장성이 렌탈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기대감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밥솥도 렌탈이 가능한 건가요? 아, 밥솥도 네. 렌탈, 아니, 밥솥은 이제 렌탈이 아니고요. 정수기라든지 이제 제습기의 아. 렌탈 시장에 진출한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설명을 좀 드리면, 국내 렌탈 시장 같은 경우 뭐 여전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냉온수기라든지 뭐 제습기 같은 거 빌려서 쓰시는 분들 요즘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수록 이제 뭐 전세보다는 월세로 좀 넘어가면서 또 빨리빨리 집을 이동시키셔야 되잖아요. 네. 렌탈 하면은 이제 그런 옮기거나 이런 부분에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 렌탈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올해 아마 쿠쿠전자가 국내 렌탈 시장에서 코웨이에 이어서 2위의 입지를 구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역시 밥솥 판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파는 밥솥도 잘 팔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밥솥이 굉장히 잘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공항 가면은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손에 한 손 가득 이 쿠쿠전자 이 밥솥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밥솥이 커서 사실 뭐 한 10개씩 사가지는 못하는데 네. 이제는 중국에서 직접 판매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직접 사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보신다면 밥솥 판매량이 지금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좀 잘 판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중국향 매출이 약 4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쿠전자 밥솥이 비쌉니다. 뭐 맞아요. 한 통에 거의 4-5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밥솥 대비 브랜드 가치를 이제 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따른 수익 개선도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잠시 차트 보시면 이제 역시 이제 뭐 바닥권에서 횡보한 흐름은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네. 밑꼬리를 달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견조한 모습.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상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쿠쿠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는데, 일단 오늘도 좀 시장 대비 좀 약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좀 주가 좀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까요? 사실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 추세는 좀 상방으로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빨리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뭐 밥솥 판매가 2배가 팔리거나 아니면 네. 렌탈 시장이 뭐 2배가 성장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 약 3개월 이상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쿠쿠전자 실적을 확인하면서 중장기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탑4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인터플렉스인데요. 올해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뭐 장중의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자세하게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인터플렉스는 FPCB 업체입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FPC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수익이 좋아지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6 판매가 어쨌든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 스마트폰이 앞으로 출하가 확대되면서 FPCB의 매출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FPCB라는 건 이제 연성 인쇄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모든 전자기기를 보시면은 안에를 분해를 해봤을 때 초록색 기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납땜된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범용적으로 쓰이는 제품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의 출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터플렉스의 FPC를 채용하면 채용할수록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에는 이제 베트남 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됩니다. 그럼 베트남에서 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판매해도 그동안 들어왔던 원가가 좀 절감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올해 말에 또 대규모 감가상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비용 축소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한 가지 체크해보고 싶은 게 일단 인터플렉스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적자 흐름이에요. 그래서 네. 몇 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 흐름을 보셨을 때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은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제 미리 매수를 하시려면 흑자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시기 전에 적자가 축소되는 기업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흑자에 대한 그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확실하다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일단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가 23,650원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 이 상승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가격대로 따지면 뭐 22,000원 깨기 전까지는 상승 흐름이 뭐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25,000원, 2차적으로는 한 3만 원까지도 늘어볼 수 있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6 수혜주로 2차 목표가 3만 원까지 홀딩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SK텔레콤인데요. 올해부터 이익이 안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통신주 가운데 하나인 SK텔레콤 들고 오셨어요. 네, SK텔레콤 오늘 가지고 나온 5종목 중에는 아마 가장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차트를 보고 가지고 나온 종목도 아니고요. 네. 기업 자체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 일단 국내 통신 사업자 점유율 1위죠. 그래서 그렇죠. 50%의 점유율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단통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 이후에 통신 주가 뭐 마케팅비 감소에 대한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실제로 마케팅비 감소가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어졌냐? 그렇진 않아요. 뭐 여전히 마케팅비는 많은 돈이 뭐 소모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전에 비해서 이익의 안정성 확보를 했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전과는 다르게 100% 가격 경쟁에서 이제 요금제라든지 서비스 경쟁으로 그런 경쟁의 중심축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통신 사업장에서 1위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수혜가 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무제한 요금제 그 가입자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월간 한 8만 원에서 9만 원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상당히 비싸죠. 예전에는 핸드폰 요금 뭐 3, 4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거의 2배 정도의 요금을 내고 쓰신다는 말이죠. 그런 만큼 통신주의 ARPU 개선에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 SK텔레콤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은 아닙니다. 향후 사물인터넷이나 핀테크 부분에서 네.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SK텔레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물인터넷 시대에서는 이제 사물끼리의 대량 인터넷, 그러니까 사물끼리 인터넷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량 트래픽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대량 트래픽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건 통신주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통신 3사, 특히 SK텔레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핀테크 진출인데 간편결제라든지 전자지갑 시장에 지금 통신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핸드폰만 가지고 다녀도 이제는 뭐 결제가 다 되는 시대가 네. 된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도 호재가 있다 해서 지금 통신주는 이전의 방어주가 아니라 성장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종목군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차트 흐름은 지금 일정한 추세를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후에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박스권을 크게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SK텔레콤 지금까지 없었던 주가를 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하면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멘토니크를 좀 짧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 SK텔레콤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게 SK그룹의 구조 개편 가능성이 좀 부각됐기 때문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그룹의 그런 이슈적인 부분은 주가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저는 SK텔레콤을 볼 때 그 지배구조 예. 개편 가능성과 연관시키는 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SK 브로드밴드를 뭐 합병하건 아니면 유선방송업체 CNM을 합병하건 간에 네. SK텔레콤에 크게 도움이 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배구조 이슈는 좀 차치를 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종목 가운데 오현진 멘토가 꼽은 오늘의 비중 확대 1등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비중 확대 1등주는 바로 동아 ST인데요. R&D 부문의 매출 확대 기대감에 오늘 꼽으셨습니다. 자, 동아 ST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한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동아 ST 이제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바카스라든지 뭐 시백스트로 항생제에 대한 네. 부분, 모멘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제약주를 한 종목은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주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포트에 제약주 네. 없으시면 섭섭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종목은 가지고 가셔야 되고 네. 한 종목이 있으시다면은 뭐 관계가 없는데 없으시다면 동아 ST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이제 치료 항생제 시장은 약 3조 원 규모에서 형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그런데 동아 ST가 작년부터 미국에 판매하기 시작한 이 항생제 시벡스트로의 매출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막 시작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아 ST는 한쪽에 그 매출이 쏠린 업체가 아니에요. 전문 의약품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바카스, 그리고 신약 개발, 메디칼, 매출이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몰리겠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 판단하고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좀 유효한 흐름인 게 현재 다중바닥을 형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 차트적으로 3중 바닥이 나오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승한 다음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은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 하지만 이 추세가 조만간은 상방으로 좀 전환되는 움직임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 현재가 97,000원입니다. 현재가 접근 크게 무리 없다. 거래량도 충분히 적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 관계없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11만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매물대가 됐었던 저항 가격이고, 이 11만원대가 제약주의 평균 PER이기 때문에 11만원이 적정 주가가 아니냐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좀 이탈될 수 있는 가격인 9만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비중 확대 1등주는 동아 ST였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탑5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